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싸우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가장 자주 보는 사람들, 배우자, 가족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이제 빈도는 다를 수가 있겠지만 뭐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랑 몇 번은 안 만났지만 자주 싸웠다면 이제 빈도는 높겠지만 절대적인 싸움의 횟수는 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주 보기 때문에 매일 만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랑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랑 우리가 가장 자주 싸울 겁니다. 뭐 안 싸우면 좋겠지만 여러분 뭐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어떤 나쁜 상황에 놓여서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싸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 싸우는 횟수를 줄이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그 매우 친밀한 관계, 이제 배우자나 연인 이런 단계 정도의 관계에서 안 싸우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술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표현은 뭐 상대방을 제압하고 압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황 파악을 잘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화목하게 관계를 이끌고 나간다의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5가지 기술이라고 표현했지만 5가지 이제 관점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5가지 이해, 뭐 5가지 원리, 그래서 이런 관점, 이해, 원리를 깨닫고 나면은 덜 싸우게 된다. 그걸 이제 저 같은 쩌리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베스트 셀프의 작가이신 코치 마이크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베스트 셀프는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으로 교보 종합순위, 이제 4주 합산 순위가 이제 2주차 합산이 됐는데 종합 6위가 기록이 됐습니다. 한 단계 거기서 올라가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7위에서 6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뭐 판매량 추이를 보면은 점점 더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저는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완독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고 제가 이제 후기를 이제 훑어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첫 부분만 얘기하다가 이제 끝까지 다 얘기한 부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챕터 중에 하나가 이 챕터는 여러분 최고의 나를 찾아가는 얘기인데 나에 대한 얘기인데 최고의 나의 중심, 나의 핵심, 나의 본질을 찾아가는 얘기인데 인간관계 편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나 하나만 놓고는 나를 찾을 수 없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도 같이 한 맥락에서 놓고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편에서 가치관이 소챕터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 내공이 깊은 책입니다. 저는 진짜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정말 많이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인데 저는 더 이상 그 책을 읽지는 않아요. 왜? 그 책보다 좋은 책이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면 그 책 이제 예를 들어 뭐 10몇 년 전만 해도 그것보다 좋은 책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 사회과학이 그때는 아직 실험이 충분히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한창 읽기 시작한 지가 벌써 14년, 15년 전인데 14년, 15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회과학적 실험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그 다음에 이 시대의 맥락에 맞는 또 다른 조언을 해주는 좋은 책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면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책 좋다 이거예요. 뭐 되게 좋아요. 구조도 좋고 뭐 챕터도 다 좋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 관한 얘기나 이런 얘기들이 없거든요. 소셜 미디어에 관한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약간 시대상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다 완벽하게 조언을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좋은 책, 이런 베스트셀프 같은 책들, 뭐 다른 좋은 책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이 시대에서 최고의 자아를 찾아가기 위해, 그래서 나의 본질을 깨닫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뭔가 이렇게 물음을 던져보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적어보기 위한 책 중에는, 최근에 나온 책 중에는 저는 최고라고 봅니다. 뭐 또 몇 년 있다 더 좋은 책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뭐 다른 분들도 후기에 쓰신 것처럼 근래에 나온 자기계발 서적 중에서는 이 책이 거의 뭐 저는 원탑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5가지 기술 알려드릴게요. 5가지 이제 기술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코치 마이크가 뭐라고 써놨는지 읽어드릴게요. 이제 친밀 관계, 뭐 배우자나 뭐 연인 관계에 관련하여 내가 당장 척결하고 싶은 유행한 믿음, 신화들이 있다. 이제 거짓된 믿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들이라는 거죠. 이 잘못된 신화 중 하나라도 동의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최고의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아,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깨달아야 여러분이 최고의 자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정말 더 핵심이 5가지에다가 제 개인적 사견을 붙여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책을 더 풍요롭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안 읽으신 분들은 읽어봐야겠다 생각이 들 거고, 읽으신 분들은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도 그거 다시 한번 봐야겠다, 읽었었는데 까먹었었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라디오 듣듯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은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꼽은 거는 신화 1. 좋은 관계가 되려면은 모든 부분에서 생각이 비슷해야 된다. 이게 엄청난 이제 착각이라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이제 당장 저랑 와이프만 해도 완전 정반대 성격이고, 고 작가님이랑 형수님도 완전히 정반대 성격입니다. 뭐 기호가 비슷한 건 있어요. 저랑 와이프는 먹는 거는 기호는 완전히 똑같고, 뭐 이렇게 뭐 영화 보는 것도 똑같고, 뭐 여가를 즐기는 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뭐 철학적인 측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대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고 작가님도 똑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 다 여기 엄청 많은데 제가 이렇게 이제 별표 친 거 중심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동반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신의 생각의 방향을 동반자와 똑같이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이게 진짜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동반자한테 네네네네 거린다고 결국에는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은 실질적으로 당신 핵심 가치관을 배반하는 짓이다. 그러니까 왜 가치관이 앞에 이 챕터에서 나와 있어? 가치관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50% 사람이 50%도 넘는 사람이 가치관이 뭔지 몰라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여기 보면은 교육이구나. 여기 벌써 넘어가면은 여기 가치관을 보면 여러분 가치관 연습 이런 거 1단계에서 여러분이 중요시하는 단어라도 표시를 해봐야 돼요. 아, 나는 이런 거를 더 중요시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 기준을 근거로 살아야겠다. 그런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 뭐 태반이죠. 그 다음에 친밀 관계의 즐거움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동반자의 다른 점을 즐겁게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정말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 이거를 싱크로나이즈, 동기화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동기화는 차라리 이런 커뮤니티에서 하는 거고, 오히려 배우자는 뭐예요?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른 관점에서 얻는 그 차이에서 오는 풍요로움의 즐거움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화 잘못된 게 뭐다? 좋은 관계가 되려면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야 된다. 오히려 저는 지루한 관계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인생에서 30대 때 180도 확 바뀌었거든요. 그거는 100% 제 아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추현경 여사 사랑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제 아내가 없었으면 저는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왜? 전혀 다른 관계여서 우리 아내랑 잘 지내기 위해서 제 가치관을 지키면서 가치관을 깨지 않는 부분만 바꿨는데, 그러면서 제 최고의 자아를 찾은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과 살게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신화 2, 신화 3보다 신화 4, 이제 두 번째죠. 우리는 좋은 관계에는 두 사람이 영원히 하나로 묶어줄 공통된 관심사가 필요하다. 이거 신박사님 같은 취미 있다면 좋다고 뭐 방송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두 사람이 주말이면 윈드서핑을 함께 즐기고 가을이면 축구 경기장을 찾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최고죠.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난 코치 마이크가 내 몸속에 들어온 것 같아. 그러나 당신이 윈드서핑을 좋아하는 반면 동반자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굳이 동반자가 윈드서핑을 배우거나 당신이 포기할 필요는 없다. 앞에 얘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거듭 말하지만 둘의 차이에서는 당신의 동반자는 새로운 것을 배운다. 따라서 관심사가 서로 다른 편이 훨씬 낫다. 무언가를 배울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결국에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포텐셜은 어떤 차이예요. 차이가 있으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배움이 되는 거고, 그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이걸 배워봐야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코치 마이크도 뭐래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관심사가 여기서 이제 그래서 코치 마이크가 되게 강조해서 쓴 거예요. 뭐 두 사람을 영원히 하나로 묶어줄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어때요? 관계가 더 돈독해질 거다. 근데 그거를 굳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저랑 고 작가님, 형수님과 제 아내 공통점은 저랑 고 작가님은 독서에 미친 인간들인데 형수님과 와이프는 책을 그렇게 많이는 보진 않습니다. 형수님은 좀 더 옛날에 많이 보셨는데
어떻게 육아를 하다 보니까 좀 힘들고 해서 뭐 다시 언젠가 두 분 다 우리 와이프랑 형수님이랑 둘 다 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시 나오는데 저희는 세 번째죠. 아 이거 진짜 이거 개대박이에요. 좋은 관계는 평화로운 관계다. 그냥 무조건 여러분 저랑 고 작가님 보면 평화로울 것 같죠? 우리 몇 번 말씀드렸죠? 저랑 고 작가님이랑 모이면 일단은 이제 서로 위안을 받습니다. 형수님과 아내한테서 받은 핍박과 구박을 이제 서로 위안을 하고 이제 수다 떨다가 그러면서 다시 영혼을 회복하고 집에 돌아가서 또 훌륭한 가장이 됩니다. 저희도 나름 좋은 아빠고 좋은 남편이지만 정말 자주 싸우고 크게 싸울 때도 많아요. 쉽게 말해서 빡친다 그러죠. 안 싸울 것 같죠? 뭐 최고의 남편일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소한 거 갖고도 싸웁니다. 읽어볼게요. 동반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당신의 삶이 평화로울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우리 코치 마이크님은 너무 현실적이에요. 다툼이 불건전한 관계의 징조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지극히 건전한 부부도 싸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빌 게이츠 멜린다도 싸울 거예요. 지극히 건전한 부부도 싸운다. 다툼은 어떤 관계나 있기 마련이다. 다툼이 올바르게 행해지면 그동안 쌓인 긴장이 해소되고 불안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마음의 평화가 허용되어 둘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수 있다. 저랑 고 작가님의 그래서 공통점은 뭐죠? 형수님이랑 제 아내랑 각각 싸우면 어떻게 해요? 먼저 거의 95% 이상 먼저 화해를 하고 사과를 합니다. 심지어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형수님이나 아내가 잘못했어도 저희가 먼저 사과합니다. 왜? 그래야 롱런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야 그게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막 이기는 게 멱살 잡고 막 한 대 막 죽방 때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6번째인데 저희는 4번째죠. 관계가 좋으면 모든 감정을 분출할 수 있다. 이건 가족한테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둘 모두가 엄청난 압력을 받아 지독히 긴장하거나 피곤에 지쳐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동반자를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동반자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감정을 여과 없이 토해내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내가 회사에서 빡쳤어도 와이프나 뭐 여자친구, 특히 가족한테 막 욕하고 그러면 특히 엄마 아빠한테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다 받아줄 거라는 그런 착각, 오히려 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왜? 이런 거 말고도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하고 사소한 상처를 우리는 엄청 많이 냈을 거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근데 그게 너무 뭐라 그럴까 무뎌져 갖고 그냥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진짜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인간관계에서 용서는 무척 중요하다. 그러나 긴장된 순간에 쏟아나는 험악한 말 때문에 용서를 구하려고 안달할 필요는 없다. 이게 또 맥락적 사고예요.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의지가 아니라 아내도 알고 남자친구도 아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족인 거고 연인인 거고 부부인 겁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욕하고 괴롭힌 게 아니라 회사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빡친 거예요. 근데 그게 실수로 아내나 남편한테 튀어나간 거죠. 그것 때문에 미안한 감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당연히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여기서 인간관계 용서는 무척 중요하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막 그거에서 막 당연히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상처를 많이 준 건가 그것 때문에 막 용서를 그거 막 구하려고 안달할 필요는 없다는 거.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무엇인가 말하려고 입을 열기 전에 일단 모든 것을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최고의 자아에게 물어봐라. 숨을 돌리고 개인적인 의식이나 만트라를 되풀이하고 싶을 수도 있다. 농담하는 것이 아니다. 한창 논쟁 중이라도 상관없다. 잠깐의 휴식을 요구하거나 nen장을 되찾아내서 다시 논쟁을 하라. 그러니까 저는 와이프랑 어떻게 싸우냐면은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싸워요. 솔직히 이거는 제가 와이프랑 진짜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는데 저는 화를 내지 않았는데 와이프는 화를 냈다 그래요. 왜?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근데 최근에 그 싸우는 빈도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왜? 제가 화가 나면은 아내한테 똑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그 아내도 좀 당황해요. 얘가 왜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하지? 그러면서. 근데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면은 화를 덜 내는 것 같거든요. 진짜 이렇게 해서 매번 그러진 못했는데 10번 중에 2-3번은 이걸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 안 싸웠어요. 그냥 여기서 어떤 심호흡이나 만트라 의식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왜? 저는 여전히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그거에 이게 약간은 격양된 상태지만 화가 난 건 아니고 화풀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목소리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내는 엄청 화를 냈다고 생각해요. 우리 와이프는 되게 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좀 억울한 면이 있어서 근데 아내는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제가 받아들이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데. 근데 그걸 제가 목소리를 작게 하면은 어때요? 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목소리를 작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신이보다 관계가 좋으면 모든 감정을 분출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수로 그렇게 한 경우에는 너무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왜 코치 마이크가 여기 짧게 써놔서 안 써놨지만 악순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악순환. 그러니까 그래도 여전히 용서를 구해야 되고 분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여기에서는 9번째인데 우리는 이제 5번째죠. 신화 9. 좋은 관계를 맺는 올바른 방법과 잘못된 방법이 있다. 이거 진짜 좋아요.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가 되는 확실한 올바른 방법이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관계에는 정답이 없어요. 또 삶이 인간관계에서 당신은 던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올바른 방법도 없다. 맥락이 있을 뿐 정답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정답. 그러니까 하지만 최고의 자가 이 모든 것을 해내는 방법이 최고의 자가 이 모든 것을 해내는 방법은 있다. 당신이 최고의 자라서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반자에게 모든 것을 맡길 것인지 당신만이 알고 있다. 여러분 벌써 여기까지 오면 이 책 안 읽으신 분들은 그래 좋은 내용 들으셨죠. 근데 반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벌써 반자 아는 분들은 그래 벌써 댓글에 그렇게 써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은 오늘 회사에서 반자가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반자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생각해보.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댓글이 있어요. 제가 반자를 막상 구체적으로 구현해 보려니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철학이고 그게 여러분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길이에요. 깊은 사고.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온전하게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의식인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잘 안 합니다. 왜? 모르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 책은 워크북이라서 원바이 원으로 계속 깨알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게 뻔한 소리라고 느껴지면 어떤 분이 이제 제가 당연히 100개 중에 95개는 좋은 얘기만 5개는 악플이 있어요. 미국 악플이랑 똑같아요. 미국에서 별 3개가 있는 게 이제 3이거든요. 그 악플이 뭐냐면은 악플도 아니에요. 별 3개 정도면은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동의 못하는 게 그럼 어떤 특별한 걸 인간관계에서 기대하셨습니까? 그럼 이 정도를 여러분이 아셨다고요? 인간관계에서 이거를 당연하다고 알고 여기 10가지 사례가 나오거든요. 친밀 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미신에 대해서 그럼 이거를 다 알고 여러분은 지키고 살고 있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 정도만 완벽하게 살아도 제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로만 거기서 한 5개만 진짜 핵심으로 적용해도 삶을 많이 바꿨는데 저는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앱을 구현할 때 많이 적용해서 넣을 거예요. 여기서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요. 왜? 너무 좋아요. 이게 코칭할 때 너무 그 코치 마이크라니까요. 저절로 말이 나오는 거 코치 마이크. 코칭할 때 너무 좋고 왜냐면은 저는 그런 코칭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조를 너무 잘 짰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은 분들이 이거 그냥 서점에서라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 책이 이렇게 읽기 쉬운 책은 아닌데 뭐 돈이 없으신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서점에 가서 한 챕터씩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아 반자도 깨닫고 예? 그 다음에 가치관도 찾아보고 인간관계 편도 읽어보고 교육 편도 읽어보고 영성도 읽어보고 여기서 영성이 단순히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피리추얼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리추얼, 만트라는 이게 뭔지 이렇게 생각해보고 벌써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답이 척척척척 나오세요? 아니요. 이게 뻔한 얘기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딱 인생에서 정답 하나 말씀드리면서 이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인간관계 5가지 말씀드렸죠. 근데 기술, 관점, 이해, 원리 5가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인생에서 정답은 뭐냐면은 아주 뻔한 얘기를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승리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주 뻔한 이야기. 뻔한 이야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좀 멋진 얘기로? 진리라 그럽니다. 진리를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 진리 졸구는 어떻게 된다? 승리자가 되고 빅토리가 되고 빅토리 이제 승리를 쟁취하고 어때요? 그 다음에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해피니스, 그러니까 행복을 얻게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이 진심으로 최고의 자아를 찾아서 최고의 자아에 진짜 부합하는 삶을 응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